이번 시간에는 몇 개의 우주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주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구중심설, 천동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돈다. 그러니까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천동설을 주장을 했어요.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이렇게 있고 그 주변을 달이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수성이 돌고 있고 금성이 돌고 있고 그 주변을 태양이 돌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을 화성이 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 몇 개의 원을 쳤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달은 지구 주변을 그냥 이렇게 공전을 합니다. 쉽게.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천체를 관측을 했을 때 수성도 그렇고 금성도 그렇고 지구에서 봤을 땐 역행하는 모습이 보여요. 보통 이제 역행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천체들은 순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서에서 동으로 가는 방향을 천문학자들이 순행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천체를 관측했을 때 동에서 서로 이동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때의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천체는 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도입한 게 여기에 있는 주전원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주전원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처음에는 이 수성이 지구를 이렇게 공전한다고 했고 금성도 지구를 이렇게 공전한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실제 수성이 이렇게 공전하기만 하면 역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관측했을 때 매번 수성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만 보여야 하는데 실제 관측을 했을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관측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도입했던 게 뭐냐면 이 작은 원을 하나 더 돌면서 지구를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도입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성이 이 작은 원을 돌면서 지구 주변을 돌 때는 순행을 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반대로 이 주전원의 안쪽을 돌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구에서 이렇게 관측자가 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역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역행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전원의 도입이 있었어요. 주전원의 도입 자체가 실제로 천동설을 주장하는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한 천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지구상에서 관측되어지는 행성의 운동, 행성의 모습들을 설명하려고 이 모형에 집어넣은 첫 번째가 바로 주전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원이 도입이 안 되면 뭐가 설명이 안 되냐면 역행이 설명이 안 된다예요. 자, 또 하나 선생님 여기 보시면 어떻게 그려놨냐면 이건 수성이고요, 이건 금성이에요. 수성과 금성의 주전원의 중심축이 태양하고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물론 화성과 같은 외행성은 실제로 일직선상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수성과 금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행성이라고 불렸던 이 천체들은 태양과 주전원의 중심축이 일직선상에 있어요. 이 일직선상에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수성과 금성이 초저녁과 새벽에만 관측이 돼요. 왜냐하면 지구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이쪽에 있을 때 만약에 이 수성의 주전원이 이쪽에 있으면 한밤중에도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수성이나 금성을 관측할 때 보면요, 수성이나 금성을 관측하면 실제로 초저녁과 새벽에만 잠시 보입니다. 해 떨어지고 나서 몇 시간, 해 뜨기 전 몇 시간만 실제로 관측이 되는 거예요. 이 관측되어지는 걸 천동설에서 설명하려면 수성이나 금성의 주전원의 축이 태양이랑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태양이 이쪽으로 온다고 치면, 태양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 이 주전원도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항상 태양 근처에만 있기 때문에 수성이 이쪽에 있으면 초저녁에만 보이는 거고 수성이 이쪽에 있으면
수성이 이쪽에 있으면 새벽에만 보이는 거고 수성이 이쪽에 있으면 초저녁에만 관측이 된다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역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전원을 도입을 했고 수성과 금성이 초저녁과 새벽에만 관측되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실제로 주전원의 중심축이 태양과 같이 움직인다. 뭐랑 뭐가? 수성과 금성이. 근데 화성은 실제로 같이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화성은 우리가 관측을 했을 때도 한밤중에 관측이 되기 때문에. 그 대신 주전원은 있어요. 이유가 뭐 때문이다? 화성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측할 때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전원은 있는데 축은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수성과 금성은 축이 같이 움직여야 돼. 그래서 천동설로도 지금 우리가 천구상에서 관측되어지는 것을 거의 다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천동설이 깨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이 금성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관측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기존의 지상 망원경은 있었는데 뒤에서 우리가 이제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 이야기를 할 때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레이가 더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갈릴레이의 업적 중에 하나가 지상 망원경을 배율을 아주 높여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천체 망원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이가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금성이라고 하는 것을 관측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 천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에게 갈릴레이가 야, 금성 찾아봐. 그래 딱 찾아요. 그럼 우리가 그 망원경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 보는 건데 금성을 관측했더니 보름달처럼도 보이고 반달처럼도 보인 거예요. 물론 초승달처럼도 보이지만.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금성이 초승달로도 보이고 반달로도 보이고 온달로도 보이고 이런 거예요. 온달처럼 모양이. 금성이. 그런데 천동설이 깨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그 갈릴레이의 금성의 관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 역행이라든지 초저녁과 새벽에만 관측된다라든지 내행성들이 이런 것들은 천동설에서도 설명이 가능했어요. 자, 그런데 뭐가 설명이 안 됐냐면 금성의 위상 변화가 설명이 안 돼요. 자, 금성이 여기 있다고 하면 자, 태양계 내의 모든 천체들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뭐를 제외하고, 태양을 제외하고. 행성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성도 그렇게 반사를 하는데 태양이 이렇게 비추죠. 그러니까 금성의 이쪽 면을 비춘 거예요. 그랬더니 지구에서 금성을 관측을 합니다. 어떻게 관측하나 봤더니 이렇게 관측을 합니다. 그러면 태양빛이 비추지 않는 이쪽이나 여기는 보이지 않고요. 오른쪽 끝부분만 살짝 보여요. 그래서 지구에서 관측하는 금성이 여기 있을 때 관측되는 금성의 모습은 오른쪽 끝에만 살짝 보이는 우리 흔히 말하는 조각달의 모양을 비춰줘요. 자, 여기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반대쪽이 보이겠죠, 이쪽은. 근데 여기에 있을 때, 금성이 여기에 있을 때 그러면 태양은 어떻게 비추느냐? 태양은 이렇게 비춥니다. 이렇게 비춰요. 그럼 지구에서는 어떻게 관측이 되냐면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안 보이고 오른쪽 이만큼 안 보이고 오른쪽 끝에만 살짝, 그래서 오른쪽 끝에만 살짝 보여요. 조각달로 보이죠? 자, 금성이 여기 있습니다. 태양에서 이렇게 비추죠. 지구에서는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왼쪽 안 보이고 오른쪽 안 보이고 오른쪽 끝에 살짝. 그래서 여기에 금성이 있더라도 이렇게 조각달로 보여요. 자, 그래서 지구에서 금성을 바라봤을 때 태양의 왼쪽 편에 있는 금성은 다 어떤 모양으로 관측되도록
이 모형은 설명을 하냐면 조각달의 모양으로 오른쪽 끝부분이 보이는 조각달의 모양, 보통 초승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형태의 모양의 금성으로 관측이 돼요. 그리고 태양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금성이 오른쪽에 위치할 때는 왼쪽 조각달, 다시 말해서 금음달의 모양으로만 관측이 된대요. 이 모형으로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금성이라고 하는 걸 찾아요. 천동설을 주장한 학자들도. 근데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한번 보자라고 했더니 그들이 찾은, 천동설을 주장하는 천문학자들이 찾은 금성의 모습이 반달이기도 하고 보름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전에 역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초저녁과 새벽에 관측된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관측되는 현상, 눈으로 보는 관측된 현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천동설의 모형으로도 설명을 가능했는데 실제로 망원경이라고 하는, 천체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발이 돼서 실제 금성을 관측을 했더니 금성의 위상 변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워낙 주류 전문학자들이니까 갈릴레이를 잡아다가 막 이렇게 재판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천동설이 깨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금성의 위상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예요. 자, 지동설에서도 설명되어지는 역행, 그 다음에 내행성들의 초저녁과 새벽의 관측은 천동설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지만 금성의 위상 변화, 금성뿐만 아니라 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성도 실제적인 우리가 관측을 했을 땐 반달 또는 보름달의 형태를 띄어요. 그런데 천동설의 모형에서는 이 내행성들이 조각달로만 관측이 될 수밖에 없는 모형으로 설명이 돼요. 그런데 실제 관측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위상 변화로 관측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 천동설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